더러운 방에 퍼져있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청소하다. 어떤 경험이지? 그녀는 오리카타리나라고 하며 핀란드의 청소부입니다. 이번에 부탁받아 리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스위스에 취리해왔다. 이 집을 청소하려고 준비 중. 호레이가 문을 열면 산처럼 쌓인 쓰레기가 사람에게 숨막히는 압박감을 준다. 호레이는 복도라고 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다. 심지어 화장실과 부엌 안에도 다양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부엌에는 일부 쓰레기가 이미 곰팡이가 나고 악취가 난다. 보면 좀 오래됐다. 이걸로 보면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살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러질까? 그 후 리나는 일을 시작했다. 리나에 따르면 집주인 크리스는 20몇 살의 소녀라고 한다. 어린 시절은 정상이었고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사업도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그녀는 해고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점점 좋지 않아졌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매일 집에만 있었다. 필요하지 않은 한 거의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방 안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났다. 우울증이 심해짐에 따라 크리스는 말이 적어졌다. 심지어 그녀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 친구가 집에 찾아오고 싶어 할 때마다 크리스는 항상 다양한 핑계로 거절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의 근황을 알지 못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쓰레기가 점점 더 쌓였다. 매일 먹고 자고만 해서 5년이 지나면 집이 이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가 악취로 인해 불편해하지 않을까 물었었나요? 그러나 크리스는 쓰레기와 함께 먹고 자는 것이 일종의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방 안의 쓰레기가 점점 더 쌓이면서 크리스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더욱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샤워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샤워할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크리스는 결국 머리카락을 다 자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니 심각한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는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고 딸이 너무 게을러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이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형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 새 삶을 시작했다. 리나의 말에 따르면 이런 방을 청소하는데 최소 $13,000 약 8.7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크리스는 돈이 없어 리나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크리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븐클리는 집 청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무상으로 그녀를 위해 청소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가끔 동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만 이렇게 해야만 깊어지는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리나는 세면대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력으로 세면대는 마침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정말 알면 놀랄 일이다. 이어서 화장실 바닥을 청소해야 했다. 이 갈색 얼룩들은 흙이다. 배수관 막힘으로 물이 흐르지 않음. 매일 먼지와 먼지가 벽돌과 벽면에 층층이 묻어남. 거실 바닥도 뭉게뭉게한 느낌이 들 때까지 리나는 특수 청소제로 바닥의 더러움을 조금씩 청소함. 앞뒤 비교로 사람들이 감탄함.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싱크대를 청소하는 것. 삽으로 진흙을 긁어내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이 직업을 조금은 존경스러워함. 심리적인 강도가 약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즐김.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작은 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리나가 모두 청소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 후에는 변기 영역을 청소하는 것. 화장실을 청소한 후 리나가 침실로 이동. 이쪽의 쓰레기를 정리하려고 함. 방 안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때 크리스가 여기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리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몰랐다. 그 후 리나는 검은색 봉지를 가져와서 쓰레기를 담기 시작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식품 포장 봉지였다. 그리고 탄산음료병과 캔은 더욱 많았다.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시절에 크리스는 아마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서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보면서도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곤해지면 직접 쓰레기와 함께 잘 것이다. 정리할 때 모든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했다. 이는 정리하는 난이도를 더욱 높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 리나는 허리와 등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히 효과가 뚜렷하다. 한편으로 그녀의 남자친구는 정리된 피자 상자를 촬영하고 있었다. 큰 더미 위에는 많은 거미가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청소를 했다. 한 개의 쓰레기 봉투로는 부족했다. 리나와 남자친구는 거의 50개의 큰 봉투를 사용했다. 그 방이 쓰레기를 마침내 비웠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스위스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매우 비싸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정된 유형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노란색 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크리스와 그녀의 형제는 밖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이 쓰레기를 매립지로 운반했다. 그 후에 리나는 바닥을 쓸고 닦기 시작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침실은 새롭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에 리나는 부엌으로 이동하여 이쪽의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봉지에 담긴 쓰레기를 현관에 놓았다. 크고 작은 봉지들이 언덕처럼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노력한 끝에 집이 마침내 정리되었다. 최종 결과. 우리 함께 최종 결과를 확인해보자. 최종 결과. 전후 대조를 해보면 지옥과 천국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리나의 작업이 끝나자 집도 깨끗해졌다. 최종 결과. 그리고 이는 크리스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최종 결과.